안녕하세요. 오늘은 쿼터니언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은 이제 이전에 올린 짐벌락은 왜 생기나 라는 제목의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쿼터니언을 알아볼 건데요. 쿼터니언은 좀 이제 용어가 좀 낯설어서 좀 뭔가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얘는 써보면 정말 좋습니다. 얘는 장점이 너무 많고요. 오늘은 이제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생소하고 낯설더라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 얘가 정말 좋은 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쿼터니언은 이제 사원수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얘는 이제 오일러 회전하고 좀 다릅니다. 오일러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XY 지축을 이제 각각 회전하는 방식이고요. 쿼터니언은 이제 XY 지축을 회전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별도의 회전축을 만들어서 그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이런 별도의 회전축을 만들어서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쿼터니언입니다. 쿼터니언의 이제 수학 표현식을 보면은 쿼터니언은 이제 정의가 코사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회전축의 단위 벡터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이제 쿼터니언의 W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계산 결과값이 XYZ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쿼터니언의 이제 벡터의 이제 회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실제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얘 메쉬가 지금 이제 쿼터니언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값이 1, 0, 0, 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전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세타가 0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코사인 0도는 1이기 때문에 W 값이 1이고 이제 사인 0은 이제 0이기 때문에 XYZ 값이 전부 다 0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X축을 기준으로 한번 180도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 90은 0이기 때문에 W 값이 0이 되고 사인 90은 1이니까 이 지금 X축 기준으로 이제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 X축 값이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쿼터니언을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쿼터니언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회전이 되어 있는데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XYZ 오일러를 사용해서 이제 45도씩 각 축을 이제 회전시킨 거고, 이제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똑같이 이제 45도씩 회전시킨 건데 얘를 이제 쿼터니언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값을 보면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는 건데 이 값이 여기 있는 이 쿼터니언 값이 지금 이 코사인 2분의 세타 그다음에 단위 벡터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이 계산 결과 값이잖아요. 근데 이 계산 결과에서 이제 세타와 단위 벡터를 이제 지금 수작업으로 계산해 내는 게 어, 조금 지금 시간 관계상 힘들기 때문에 지금 블렌더에 이제 하나의 이제 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엑시스 앵글이라고 얘를 설정을 하면은 이 세타와 단위 벡터를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은 지금 단위 벡터가 회전축의 단위 벡터가 0.357863,357이고 이 단위 벡터를 중심으로 64.7도만큼 회전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쿼터니언의 단위 벡터인 0.35786336357에 해당하는 값에 벡터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지금 얘를 보시면은
얘의 값이 0.357863357로 얘 쿼터니언의 어, 회전축의 단위 벡터랑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64.7도만큼 회전을 하면은 얘처럼 회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이 벡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맞추고 64.7도만큼 한번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충 눈대중으로 하긴 했지만 거의 45도 값에 거의 맞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이제 비슷하게 회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쿼터니언의 실제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 값만큼 회전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뭐 서문이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 영상의 주제인 쿼터니언을 왜 쓸까?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쿼터니언은 쓰는 것보다 왜 써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쿼터니언이 좋다. 아, 얘가 정말 구원자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쿼터니언을 쓰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오일러 회전이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일러 회전의 단점은 오일러 회전은 연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산 순서 때문에 이제 결과값이 달라지고요. 얘 때문에 이제 항상 머릿속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일러 회전이 어떤 순서로 회전이 된다. 그런 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세 개가 전부 다 XY G축이 90도씩 이제 회전이 돼 있는데 근데 결과값이 전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일 왼쪽 같은 경우에는 XYG 오일러를 사용했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XGY 그 다음에 끝에 같은 경우에는 YXG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 먼저 회전, 그 다음 Y 회전, 그 다음 Z축 회전인데 가운데는 X 회전, 그 다음에 Y가 아니라 Z축 먼저 회전, 그 다음에 Y축 회전 이런 식으로 회전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회전값이 동일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러를 사용할 때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오일러 회전이 어떤 순서로 회전이 된다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고요. 쿼터니언 같은 경우에는 오일러랑 다르게 뭐 WXYZ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XYGW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XGYW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이 이제 하나기 때문에 이제 어, 데이터를 넘길 때 특별히 이제 별도로 어떤 회전을 사용했다고 특별히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장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일러 회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짐벌락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일러 회전은 짐벌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짐벌락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을 할 때 이 중간에 회전하는 이 회전축이 90도나 마이너스 90도일 때 이제 짐벌락이 발생하는데 XYG 같은 경우에는 Y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Y 값이 90도나 마이너스 90도이면은 짐벌락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X를 회전시키면은 고개를 끄덕이고 Z를 회전시키면은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데 Y 값이 마이너스 90이나 90이 되면은 X를 회전해도 고개를 끄덕이고 Z를 회전해도 고개를 끄덕이고 이런 식으로 짐벌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일러는 이제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이 보관법이 XYZ 개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회전을 할 때 모션이 굉장히 끔찍해져요. 얘를 이제 실제로 보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노란색은 이제 XYZ 오일러를 사용해서 이제 회전을 할 거고, 빨간색은 이제 쿼터니언을 사용해서 회전을 할 건데요. 지금 회전을 보면은 둘 다 이제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이 결과값이 다릅니다. 이 결과값이 다른 이유는 모션을 보면은 알겠지만, 이 쿼터니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가장 짧은 구간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가장 짧은 구간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 오일러 같은 경우에는 각 축이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뭐 가장 짧은 거리 이제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회전이 됩니다.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이제 보관돼서 이제 회전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뭐 이제 로봇 팔을 만들 때도 오일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뭐 짧은 거리로 보통 이제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단거리로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간단한 로봇팔인데, 로봇팔에서도 문제지만 휴머노이드 같은 이제 사람을 애니메이션 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이제 발레 동작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결과가 다릅니다. 모션을 보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쿼터니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가장 짧은 구간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오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돌아가면서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짧은 구간으로 돼야 되는데 크게 돌아가면서 회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각 축의 값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제 멋대로 이제 모션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휴머노이드를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 오일러를 쓰게 되면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계속해서 도출이 됩니다. 도저히 쓸 수가 없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 본 하나에만 XYZ 오일러를 써서 회전을 했을 때도 이 정도의 오차가 나는데, 이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쓰다 보면은 정말 팔다리가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일러를 쓰지 않고요. 쿼터니어를 씁니다. 쿼터니어를 쓰면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 써야 될지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궁금한 점이, 그러면 오일러는 쓸 필요가 없냐? 오일러는 완전히 버려야 되냐?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오일러도 이제 쓰면 좋을 때가 있긴 합니다. 어떨 때냐면은 세 개의 축이 다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개의 축만 회전할 때 오일러가 괜찮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개의 축만 회전하면은 위에 단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연산 순서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뭐 하나만 계속 움직이니까 짐벌락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만 계속 움직이니까 보관도 잘 됩니다. 보관법도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없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축만 이제 키프레임을 저장하기 때문에 용량도 적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오일러를 쓴 거고, 빨간색은 쿼터니언을 쓴 건데, 지금 오일러를 이제 사용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애니메이션을 넣는다고 할 때, 오일러를 쓸 때는 지금 이렇게 X축 값만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X축 값만 계속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 하나만 저장하면 돼요. 근데 쿼터니언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걸 만들더라도 이 WXYZ 4개가 전부 변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양이 이제 4배가 되고요. 공간이 4배가 필요한 거죠. 처리도 4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한개우측만 애니메이션 할 때에는 오일러가 괜찮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일러는 이제 값이 이 XYZ 값이 각도잖아요. 지금 이렇게 각도라서 이 값을 이제 사람이 바로 이제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코터니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코사인 2분의 뭐 세타, 그다음에 단위 벡터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이런 값이라서 이거 딱 봤을 때 도대체 뭐 얼만큼 회전이 됐는지 딱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일러를 이제 쓰면은 그런 이제 각도를 다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해서 그런 장점도 있다. 그런 게 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쿼터니언을 왜 쓸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쿼터니언 대신 오일러는 어떨 때 쓰면 좀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